저는 20대 남자입니다. 대학 졸업 후 곧장 취직을 했고 예쁜 여친도 있었습니다. 여친은 대학교 때 친구의 지인으로 만났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무척 상냥한 여자였지요. 그때 저는 한눈에 반했었습니다. 그 뒤로 여친과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몇 달 뒤 크리스마스 때 여친에게 사귀자고 했고요. 여친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여친은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생각도 많이 건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 따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많이 따르는 것은 싫었습니다. 그리고 여친은 운동도 좋아했습니다. 겨울에는 스노우보드를 타러 다녔고 다른 계절에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더군요. 덕분에 저도 스노우보드랑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죠. 하지만 대학생인 제 사정으로는 비용이 너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부유하신 편이지만 제 돈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친은 자기 장비를 가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보다는 부담이 덜한 것 같았습니다. 여친은 주로 동호회 사람들이랑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약간씩 회비를 내고 시즌방을 이용하거나 동호회 사람들의 차를 얻어 타고 스키장으로 갔지요. 예쁜 외모 때문인지 남자 회원들이 잘 태워주더군요. 여친은 동호회에서 커플인 걸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동호회 회칙이 동호회 내에서 연애 금지라고 하더군요. 원활한 동호회 활동을 위한 조치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우린 그저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온통 여친을 노리는 놈들밖에 없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오기로 아빠 차를 빌려서 태우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용돈을 받아 쓰는 처지에 한계가 있더군요. 결국 여친에게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친은 괜한 오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자긴 순수하게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뿐이고 동호회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싫다면 그만두겠다고 단호하게 말을 하더군요. 그런 여친의 대답에 더 이상 뭐라 못하겠더군요. 제 편협한 생각 때문에 그만두라고 하지도 못하겠더군요. 오히려 저 혼자 괜한 걱정을 하나 싶었지요. 그래서 여친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여친은 여전히 동호회 활동을 즐겼습니다. 확실히 여자라서 대우받으며 동호회 활동을 하더군요. 물론 그때마다 제게 연락을 해주었고요. 그렇게 불편하지만 여친을 막지 못했지요. 그러다 저는 졸업을 했고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취직 선물로 중고차도 한 대 뽑아주셨지요. 5년 된 준중형 승용차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덕분에 여친과 드라이브도 다니게 되었지요. 여친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월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으로 여가 생활을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레포츠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곤 했지요. 저는 회사 일에 치여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친은 비교적 시간 여유가 많더군요.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하러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친과 만날 시간이 줄었지요. 그러던 중 동호회에서 알게 된 형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회사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다니시더군요. 제가 취직했다는 소리를 듣고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아는 사람을 만나니 반가웠습니다. 그 형님은 제게 업무적인 부분에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덕분에 업무에 조금 편하게 적응할 수 있었죠. 이런저런 도움을 받다 보니 그 형님과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술자리를 가졌지요. 술자리에서는 동호회 이야기도 종종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제 여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형님은 저랑 여친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여친에 대한 소문을 몇 가지 알려주었습니다. 형님 말로는 여친이 여왕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부남인 회장과도 불륜이라는 소문도 있었고 남자 회원들끼리 여친을 두고 싸움도 났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친은 그런 일을 은근히 즐기는 것 같다고 했죠. 이야기를 들으며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헛소문일 것이라고만 했지요. 하지만 형님은 그냥 헛소문은 아닐 거라고 하셨습니다. 뒤숭숭한 마음으로 주말에 여친을 만났습니다. 모처럼 양평 쪽으로 드라이브를 갔고 맛있는 것을 먹고 모텔에 투숙도 했습니다. 여친은 여전히 제게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괜한 의심을 했구나 싶어 미안해지더군요. 그래서 여친과의 관계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친도 오롯이 저를 위해 웃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오해가 풀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잠결에 반짝이는 불빛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슬쩍 눈을 뜨고 보니 테이블에 전화기 불빛이더군요. 여친의 전화기가 수시로 켜졌다 꺼졌습니다. 유독 그 불빛이 거슬리더군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어보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몇 개의 메시지가 더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보낸 사람은 모두 남자들이었고요. 여친이 예쁘다 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메시지는 그냥 지나치기 힘들었습니다. 마치 연인에게 속삭이는 닭살스런 대화였죠. 저는 조용히 잠금을 해제하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몇 명의 남자들이 여친에게 구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위로 쭉 올려보았죠. 당연히 거절할 것이라는 제 생각과는 다르더군요. 여친도 그들의 구애에 동조를 하는 내용이 보였습니다. 순간 형님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전의 대화는 모두 삭제가 되었더군요. 저는 여친의 SNS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친의 SNS는 별게 없었습니다. 괜한 오해를 했구나 싶어서 전화를 내려놓으려는데 한 남자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성격도 좋아서 인기가 많은 남자였죠. 그 남자의 SNS 가보이더군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 남자의 SNS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친의 흔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전에 보지 못한 게시물들이 보이더군요. 여친과 그 남자만 볼 수 있는 공간이더군요. 그리고 그곳에 여친이 있었습니다. 둘이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 어느 호텔 창가에서 찍은 발라의 사진도 있더군요. 그 외에도 충격적인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날짜를 보니 저랑 사귀는 동안 찍은 사진이더군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많은 흔적들을 지운 것 같아 보였고 저랑 주고받은 대화들도 많은 것을 지웠더군요. 마치 저랑 사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친은 애인이 없다고 말하고 다니더군요. 몇 명의 남자들과는 여행도 간 것 같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뿐이고 저만 바라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동호회 모임이라던 날에 단둘이 여행을 갔었고 집에서 쉰다던 날에는 호텔에 갔더군요. 엄청난 배신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여친이 부스럭거리며 눈을 떴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기를 감추었습니다. 다행히 여친은 다시 잠이 들었고요. 말로만 듣던 어장관리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잡힌 물고기일 뿐이었죠. 그 형님의 말씀이 모두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여친이 저 말고도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적은 월급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던 여친입니다. 이제야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해가 되더군요. 월급으로 샀다고 하던 비싼 옷들도 선물 받은 것이었고요. 친구들과 간다던 여행도 남자들이 비용을 댔더군요. 생각해보니 저도 여친을 만나면 돈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월급이 좀 더 많다는 이유로 대부분 제가 돈을 냈죠. 여친도 10번에 한 번 정도는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모습에 무척 감동도 했었지요. 지금 생각하니 제가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헤어지면 그만인 사이였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대로 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이 든 여친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는 났지만 여친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굳이 이렇게 예쁜 여자를 버릴 이유가 없더군요. 그냥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했죠. 솔직히 복수심도 없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머릿속에 가득한 상태로 욕구를 풀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여친은 그런 저를 받아주었죠. 저는 끝까지 여친을 사랑하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그 뒤로 여친에 대한 애정은 사라졌습니다. 그저 만나서 성욕을 푸는 도구로만 대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복수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애정이 있어야 하겠더군요. 점점 여친에게 연락을 줄이게 되었고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만나자고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제가 조금씩 냉랭해지자 여친이 저에게 더 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여친이 먼저 만나자고 할 때도 있었고 무슨 일 있냐며 걱정도 해주었습니다. 침대 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저를 기쁘게 해주려 하더군요. 도망갈 것 같으니 관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여친을 만나면 성욕이나 풀었고 회사 일에 더욱 집중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통장에는 돈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짓도 오래 하지는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여친과는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친은 많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친은 쿨하게 받아들이더군요. 다만 끝까지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애인은 아니라도 친구로 지내자더군요. 저도 알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거래처 형님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죠. 형님은 크게 놀라더니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조상님이 도운 거라며 술을 사주셨습니다. 그 뒤로 일도 잘 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차도 여친이 원하던 중형 외제차로 바꿨습니다. 부모님이 타시던 차를 물려받게 된 것이죠.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랑 헤어지고 많이 힘들다는 듯 말을 하더군요. 그녀에 대해서 몰랐다면 감동을 받을 뻔했지요. 저도 적당히 아쉬운 척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다시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장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녀 역시 남자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할 뿐입니다. 그녀도 그런 사실을 깨달으면 좋겠네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